지난번 영상에서 현무포 미사일의 사거리를 시뮬레이션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무포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냐는 질문이 있더군요. 제가 만든 가상의 현무포 미사일입니다. 괴물 미사일이란 칭호답게 2톤이나 되는 탄두를 탑재할 수 있죠. 최대 사거리는 800km나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가속해야 하는 탄도미사일 특성상 1단과 2단의 추력이 센 편입니다. 각 단의 추력대 중량비가 모두 2.0을 넘어설 정도니까요. 인공위성 발사체의 1단 추중비가 보통 1.5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다소 과도한 추력이죠. 이번에는 현무포 미사일의 1단과 2단 추진체를 그대로 사용하고 상단에 위성을 포함한 2톤 페이로드를 추가해서 위성 발사체로 만들어봤습니다. 우주 발사체는 3단 로켓인 경우가 많은데요. 각 단의 속도 증부는 각각 3000m/s 이상입니다. 발사체의 총 델타 V가 최소한 9400m/s 이상이어야 지구 저궤도까지 인공위성을 운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현무포의 경우 1단과 2단을 합쳐도 델타 V는 고작 3300m/s 정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무포가 위성 발사체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체연료 로켓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액체연료 로켓에 비해 추력은 강하지만 연소 효율이 조금 떨어집니다. 여기서는 액체연료 방식의 3단과 4단을 추가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럼 발사해 보겠습니다. 발사 장소는 외나로도의 나로 우주센터입니다. 역시 강력한 추력으로 빠르게 상승합니다. 2톤 탄두의 현무포 미사일과 같은 무게의 위성 탑재체가 상단에 추가된 경우를 비교하겠습니다. 얼핏 보기엔 발사 과정이 똑같아 보이는데요. 점차 상승할수록 상승 각도가 달라집니다. 위성 발사체로 사용할 때는 궤적이 좀 더 낮게 형성됩니다. 45도 각도로 발사해야 최대 사거리를 내는 탄도미사일과 달리 인공위성은 지평선 방향으로 7.8km/s 이상 가속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북한의 우주 발사체였던 은하3호와 일반적인 ICBM의 상승 궤적을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은하3호는 계속 상승하지 않고 낮은 포물선을 그리며 점차 수평 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ICBM은 연소를 멈춰도 계속 상승해서 1000km가 넘는 고도까지 도달하죠. 위성 발사체와 ICBM은 궤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발사 궤적 분석을 통해 은하3호가 ICBM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죠. 사실 우주 발사체와 ICBM은 근본적으로 비슷하지만 어떤 궤적이냐에 따라 용도가 달라집니다. 현무포 위성 발사체는 약 70km, 미사일은 90km 고도에서 2단을 분리합니다. 위성 발사체의 상승 각도가 더 작습니다. 현재까지 완성된 탄도 궤적입니다. 미사일은 일본 오키나와 인근까지 날아가지만 위성 발사체는 그만큼 날아가지 못합니다. 대신 수평 속도는 더 빠르죠. 계속 3단과 4단을 연소해서 위성 속도까지 도달할 예정입니다. 궤적의 포물선이 점점 커지고 있죠. 현무포 미사일의 예상 탄착 지점은 약 790km 거리입니다. 예상 궤적을 보면 오키나와 인근에 2단 잔해가 추락하겠지만 실제로는 지구가 자전하면서 조금 더 서쪽 공해상에 추락합니다. 100km 고도를 넘어서자 현무포 위성 발사체가 페어링을 분리합니다. 대기가 희박해져서 공기 저항이 거의 없으니 조금이라도 무게를 줄여야 더 가속할 수 있습니다. 우주 로켓은 비행 시간의 대부분을 수직 상승이 아닌 수평 가속하는 데 사용합니다. 우주권까지 단 2~3분이면 도달해도 위성 속도를 내기 위해 수평으로 더 오랜 시간 비행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형적 한계가 있어서 위성을 쏠 수 있는 방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로지 남쪽으로만 쏠 수 있죠. 바다에 공해와 영해가 있듯 하늘에도 영공 개념이 있습니다. 영공은 그 나라의 영토 상공을 뜻하는데요. 명확한 고도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 그저 80에서 100km 이상은 우주라고 여겨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지만 비행체가 군용 미사일이라면 타국 영토에 떨어질 수 있어서 곤란합니다. 평화적인 위성 발사체도 발사장 근처를 비행금지 구역,
항해 금지 구역으로 설정한 다음에야 발사하곤 하죠. 그런데 잔해물이 추락하기 때문에 외교 문제로 타국 영공을 함부로 지날 수 없습니다. 드디어 3단 연소가 끝났습니다. 단을 분리하면 어디에 떨어지나 볼까요? 추락 예상 지점이 필리핀 민다나오 섬 동쪽 태평양입니다. 나로호 발사 당시에도 1단 잔해가 이곳에 추락했죠. 나로호 1단의 역할을 현무포 위성 발사체 1, 2, 3단이 합쳐서 한 셈이네요. 마저 4단으로 가속해서 위성 속도까지 내보겠습니다. 발사체의 상단은 이미 우주에 도달해서 추락할 염려가 적기 때문에 추력보다는 연소 효율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현무포 미사일을 위성 발사체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3단과 4단은 액체 연료 로켓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3단만으로 구성하면 혼자서 6000m/s 이상의 델타 V를 내야 하기 때문에 효율이 안 좋습니다. 다단 로켓의 원리에 따라 3단과 4단으로 나눠야 더 무거운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의 위성 속도에 가까워졌습니다. 주변을 보니 대만을 지나 필리핀 상공까지 도달했네요. 드디어 515바이 245km 타원 궤도를 완성했습니다. 더 세밀하게 궤도를 조절하면 아마 500km 원 궤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테스트니까 이 정도로 끝내죠. 마지막 4단을 분리합니다. 이제 남은 위성체의 무게는 140kg. 2톤 탄두를 800km까지 날릴 수 있는 현무포 미사일로 고작 140kg 무게의 위성을 띄웠습니다. 그것도 매우 복잡한 3단과 4단을 추가해서요. 현무포 원형이 전체 역할에서 차지한 비중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시청자님의 질문처럼 현무포로 인공위성을 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쏠 수는 있는데 우주 로켓의 1단 역할만 할 수 있고 상단을 완전히 새롭게 개발해야 한다고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 만들어도 위성체의 무게는 기껏해야 100kg 정도가 될 것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위성 발사체로 설계했으면 더 효율이 좋았겠죠. 현무포는 애초에 군용 미사일로 개발된 녀석입니다. 주력, 운반 중량, 연소 시간 등이 모두 탄도미사일에 적합하게 설계됐습니다. 만약 고체 연료 ICBM으로 개발된 미사일이라면 약간의 개조를 거쳐서 위성 발사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거리 미사일인 현무포를 위성 발사체로 개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조금 낭비 같습니다. 그래도 현무포를 위성 발사체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처럼 3단과 4단을 추가하고 매우 작은 위성만 탑재한다면요.